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울님들. 나를 통해 상대를 통해 나를 돕는 안테바진 A입니다. 저번 시간 에너지의 부메랑, 카르마에 관한 지혜를 전달드렸어요. 카르마, 그리고 카르마 메이트들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즐기고 계신가요? 새로운 사람이 삶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명상하고 고찰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은 사람임을 파악하고 그 패턴이 발생한 근원을 생각해보고 나만의 레슨을 찾고 배웠을 때의 뿌듯함과 삶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삶이라는 여정엔 우리를 흔들고 붙잡으려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관이나 통찰이 아닌 기억과 마음에 의해서, 지혜가 아닌 생각에 따라서, 사랑을 통한 배움이 아닌 사사로운 정을 통한 드라마에 의해서 말이죠. 혼자서 가야 할 길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맹목적으로 몰리는 길이 아닌 가슴이 밝혀주는 오솔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인 소울과 우주를 믿으며 무엇에도 휘둘리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자세를 말하죠. 강건한 뿌리를 내리고 우주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곧 우주의 본질 아래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 스스로를 닦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이자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현실을 봐라. 현실과 동떨어진 극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이죠. 설득이라는 덧없는 목적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미소로 제 길을 걸을 뿐이죠. 굳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필요하고 절실한 자에게 이 우주의 진리들이 전달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인간 세계의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본질을 탐구한다는 공통점으로 우주의 지혜와 철학은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슷하든 다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를 배우려 애써야 하는 학문이라 여기는 순간 삶으로 우려내기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분법적 마음에서는 온전한 하나의 핵으로부터 그려낼 수 없는 세상을 제시할 뿐입니다. 제가 그저 삶으로 살아가며 그 명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 역시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 우주의 지혜들을 단순히 존재하는 우주의 진실이라 여깁니다. 삶은 자기 그릇을 닫고 넓히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삶이라는 드라마 속 유일한 주인공인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는 여정인 것이죠. 누군가는 아쉬워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힌 자신의 꿈을 말이죠. 자신의 상황을 뒤집어본 누군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전자를 위한 격려도 후자의 놀라운 경험담이나 조언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참으로 친숙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지금껏 다루지 않았던 현실이라는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실이라는 말에는 현재 펼쳐져 있는 우주만큼이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단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제법 위험할 수 있죠. 자칫하면 그 낙인 효과 속에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자들 역시 현재가 아닌 현실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하이퍼 리얼리티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포스트모던 연구가였던 장 보드리아르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이퍼 리얼리티란 우리가 사는 사회와 현실이라는 것이 방송과 영화, 컴퓨터 등 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발달, 보편화에 의해서 현실보다 더욱 현실감 넘치듯이 보이게끔 조장되어 버린 현실을 말합니다. 그는 이해를 돕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예시로 사용합니다. 모조된 현실이 디즈니랜드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디즈니랜드로 인해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은 결코 판타지하지 않고 극히 현실적이라는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디즈니랜드를 만든 이유는 아니지만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새삼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조차도 이미 상당 부분 하이퍼 리얼리티에 의해 지배되어 버렸고 이는 곧 실제의 세상이 판타지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현실은 없다는 보드리아르님의 이론은 다채롭고 신선한 생각 거리를 던져주었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에 의해 지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라 굳게 믿어왔던 마음, 기억, 이고로 인해 진정한 주인인 소울은 차츰 설 자리를 잃고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정화하지 못한 기억과 마음의 소리는 마치 요란한 미디어처럼 그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진짜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초래된 에너지와 그 진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하나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그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부릅니다. 현실. 그 낙인 효과는 그 상황을 고스란히 그들의 현실로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낱말 하나하나에도 그것이 사용된 시간만큼 축적된 나름의 에너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그 에너지가 변질된 것들도 적지 않죠. 생각과 말에는 그들이 지닌 에너지에 걸맞는 낙인 효과가 뒤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특히 생각으로부터 표출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진동의 힘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마음속의 환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을 수도, 무책임하게 미뤄왔던 배움이라는 숙제였을 수도, 정화하지 않은 기억과 상처였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 무엇도 그들의 현실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강제로 그 틀 안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그저 각자가 스스로 지니기로 선택한 에너지와 진동의 투영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고서는 삶 전부를 내맡겨버릴 상황에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말이죠. 현실은 내면 세계가 그대로 투영된 바깥 세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재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을 재창조하고 싶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구어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현실은 밖이 아닌 내면에 존재합니다. 진정한 현실은 처한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믿는 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란 태초의 대폭발과도 같습니다. 생각은 하나의 에너지를 키워내는 동시에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느낌은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그 에너지에 탄력을 가하는 동시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축적되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며 운명이 됩니다. 오늘은 현실에 관한 지혜를 전달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삶이라는 여정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강건한 뿌리 위에 우주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자세입니다. 낱말 하나하나에는 그것이 사용된 시간만큼 축적된 나름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과 말에는 그들이 지닌 에너지에 걸맞는 낙인 효과가 뒤따릅니다. 현실이라는 말에는 현재 펼쳐져 있는 우주만큼이나 심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은 내면 세계가 그대로 투영된 바깥 세상일 뿐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고 싶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구어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현실은 처한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믿는 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씨앗을 품은 마음가짐으로 그 시작을 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합니다. 달라질 내일을 위해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마음가짐을 씨앗으로 삼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가 과거로부터 오듯이 지금의 여러분은 이전의 생각과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합니다. 이상, 전달자 안테바진 A였습니다. 나의 소울이 당신의 소울을 마주합니다. 감사합니다.